다음 소식은 좀 희소식입니다. 참 이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 택시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택시 부재라고 그러죠. 이 강제 휴무제. 이것이 좀 해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 휴무 해제. 이 소식을 저희가 교통 뉴스 묶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 의원님, 네.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택시를 타봤지만 개인 택시 네. 기사님들은 환영을 하더라고요. 예. 편하게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어. 일할 수 있으니까는 네. 이 좋은 제도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 택시에 대한 그런 재산 가치도 더 높아질 거다. 네. 이런 그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면으로 보면 법인 택시들은 지금 기사가 없어서 네. 네. 맞아요.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제때제때 제대로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 풀린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택시를 잘 탈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좀 의문점으로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택시를 운행할 그 기사분들이 네. 없는데, 이유는 그만큼 그분들의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꺼려 하기 때문에 운행이 잘 안 된다. 네. 예. 택시 대수는 많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택시량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네. 좀 미비하다. 저는 어.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9년 만에 강제 그렇습니다. 휴무 해제더라고요. 네네.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그동안에 그 개인 택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네. 교통운송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아니었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70년대 석유 파동이 났을 때 네. 운행을 할 때 그걸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택시가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만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법인 택시 기사에서 개인 택시 기사로 전환하는 것도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쉬워졌습니다. 저도 네. 그걸 좀 호기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일반인들도 5년만 그 무사고로 운전하면은 네, 개인 택시를 사서 직접 우수 사업자로 일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 소식은 이건 또 좀 안타까운데, 이거 경기도 배달 특급 이거 믿었거든요, 저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일반 요기요, 배민 이런 것보다 오히려 비싸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김 박사님? 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경기도 배달 특급이 있는 건 알았지만 예. 딱히 이 앱을 제가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쓰던 거 뭔가를 쓰고 있는데 쓰던 걸 바꾸면 참 번거롭다라는 생각에 네. 쓰지 않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가 더 비싸다고 네. 의외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좀 문제가 생겨서 배달료가 더 비싸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게 관이 주도를 해갖고 움직이는 건 물론 나쁘진 않은데요. 조금 더 점검해보고 뭔가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뭔가를 시도를 할 때 네. 충분히 타진을 해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났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공약으로 좀 많이 내놨던 사람들을 네. 가지고 만들어서 많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라고 예산을 편성해갖고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한 사례도 많고, 이거와 더불어서 경기도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활용성은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예산 편성은 많이 되는데 활용성은 떨어지고, 마침 이게 사실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코로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묻히기는 했지만, 네. 아무튼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았고, 이건 역시 약간 공약으로 시작된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 본다면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타진해보고,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를 좀 먼저 보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약, 선심성 네. 이런 거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현 의원님 이 네. 경기도 배달 특급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거는 좀 시장의 자율성에 좀 맡겨서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옳지 않나 저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로 그 이용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네. 쿠팡, 배민, 가끔 네. 요기요 이걸 하지 그 배달 특급을 잘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도 좀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경쟁 업체에서
경쟁을 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갖다가 이루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관에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주 그 핫한 작품이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거 요기요 뱀이 이길 수 있다. 경기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난 거예요. 네. 그렇죠. 경기 지역 화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역 카페도 지금 공약 아니 그게 공약 그게 이제 저 주로 세금으로 민주당 공약이었죠. 네. 네. 공약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막상 좋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은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도 이것도 조금 글쎄요. 저희가 그 경기도 버스 문제 좀 다뤄봤는데 이거는 좀 심각해요. 경기도 버스 기사가 노동 시간은 서울보다 50%가 많고 임금은 30%가 적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왜 서울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예. 준 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준 공영제로 준고영제. 네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데는 민영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서울에는 세금으로 그분들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처우나 어떤 그 근무 조건이 좋고 여기는 완전히 그 사업 소득으로 움직이는 민영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난다고 보는데 네.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거 해결하겠다고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네. 김 박사님 이거 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민영을 준공영제로 어. 바꾸게 되면은 일정 네. 부분 또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운영 방법,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방법이 네. 서울시 같은 경우 교대 근무제를 하면은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차 근무제를 해야 되잖아요. 격일이죠, 그러니까. 격일 근무제. 네. 네, 그걸로 서울은 시행- 1일 2교대. 그렇죠. 그걸로 시행하기 때문에 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근무하는 시간하고 또 휴무 시간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맞물리고 해서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뭐 현재 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해갖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네. 때문에 일정을 보면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물론 뭐 또 어떤 기사에 보면은 뭐 살펴봤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살펴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버스 요금은 또 경기도 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비싸요. 네네. 버스 문제는 정말 총체적으로 한번 좀 네.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결책이 듭니다. 나와야 되겠죠. 시민의 발인데요, 버스는. 네, 그렇습니다. 네, 택시 타기는 쉬워지지만 네. 버스 문제는 여전합니다. 네, 교통 뉴스 정리해드렸고요.